채권의 존재와 변제기의 도래라고 하는 유치권의 요건입니다. 채권이 있어야 되고 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이런 이야기인데, 자, 우선 유효한 채권의 존재입니다. 유치권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결련성을 따지기 전에 채권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유효한 채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효한 채권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치권 저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책들도 보고 좀 했는데, 책이라 그래봐야 사실 우리 지금 실무상으로 주로 개설서들이 많기 때문에 유치권 해봐야 뭐 몇십 페이지 정도가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책을 딱히 참고할 건 없었습니다만, 그 물권법에서 뭐 유치권 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져보면은 대부분 다 어떻게 편제를 좀 했냐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 이래서 1. 채권의 결련성, 2.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3.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의 도래, 이렇게 순서대로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는 그 이제 나름 이제 실무가적인 그런 관점에서 약간 점유를 하고 있다. 이 사람이 뭔가 유치권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유치권이, 저 사람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과연 성립 요건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질 때는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채권이 아닌가, 유효한 채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그 방법으로 실무에 대입을 해보니까 비교적 이제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분석이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저술에서는 이 다른 그 책들과 좀 다르게 유효한 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의 도래라고 하는 채권 부분을 가장 이제 먼저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고요. 자, 유효한 채권인가 라고 하는 그 논의,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따져보시면, 유치권이 성립하기 이전에 애초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또 유효한 채권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 성립 이전에 또 시효소멸한 경우, 그러니까 유치권 성립이라고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점유라고 해보시죠. 점유를 뭔가 꿰찼는 점유를 했는데 그 전부터 채권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그 다음에 반대로 점유를 하고 나서 채권이 변제된 경우, 이런 게 더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채권이 시효 소멸한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뭐 대물 변제로 해가지고 뭐 또 채권이 없어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경우로 나누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가 재판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치권 채권이 있느냐 없느냐, 유효한 채권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채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점유한 시점을 뭐 전후해가지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사실은 그런 분석은 명백하게 분명하게 구분할 실익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책들은 이제 어떻게 썼냐면은 그 점유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점유 시점 이전에 유치권이 이렇게 이미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채권이 없는 경우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틀에서 이렇게 그 분석을 했고요. 그죠? 채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채권이 있는 사람이 적법한 점유를 해서 유치권이 성립했는데 그 뒤에 뭐 변제를 했다거나
시효소멸했다거나 아까 대물변제로 해서 채권이 없어진 이런 경우는 유치권 소멸 사유로 이렇게 다루더라고요. 그거를. 그죠?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이론적으로는 이게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 유치권의 성립 요건과 소멸 사유. 그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이게 변론 종결 당시에 채권이 유효한 채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이제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서 결과적으로는 큰 구분의 실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저도 어쨌든 이게 저술이란 것은 좀 이게 이론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짜봤습니다. 책은. 우선 유치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아까처럼 뭐 아예 유치권 점유를 하기 전에 이미 채권이 없는 채권이라거나 또 허위 채권이라거나 또 소멸시효가 이미 소멸됐다거나 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책에다 좀 실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실무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고 뭐 이론적으로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시간 관계상 굳이 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하시면 제 책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뭐 특이하게 제 책들은 제 홈페이지에서 그냥 무료로 파일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자책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후에 혹시 유치권 관심 있는 분들은 다운받으시면은 거기에 판례 위주로 제 책이 좀 이렇게 뭐 판례를 많이 소개했다는 부분이 조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판례 위주로 많은 어떤 실무 사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판결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때, 이거 이제 자료 이런 부분들이 자료 구하는 걸 어렵지 않았을 때는 유치권 관련해서 이런 판결들을 뭐 많이 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이 책에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소제목으로 소주제로 해서 책을 쓴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유치권인데 그 분석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참 재밌게 이게 한 뭐 2,000개 정도 하고심 판결을 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보람 있는 유치권의 어떤 숲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제 경험을 이제 책에다가 녹여서 판례를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책도 그냥 유치권 판례 해설집이라고 그런 제목으로 해서 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